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청년 문제로 보는 사회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립 청년 혹은 운둔형 청년, 운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향적인 게 아닙니다. MBTI 유형 중에 극 I거나 혈액형에서 트리플 A형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너무 쉽게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범죄자나 범죄자가 될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경험하여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가난 또는 가난과 함께 오는 감정들, 가난으로 인한 기회 박탈, 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사람마다의 사정과 상황, 맥락은 다 다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들, 아르바이트마저도 쪼개기로만 구할 수 있는 현실 등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쉰다라고 표현하는 2030 청년층은 29만 명으로 4050 세대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 34만 고립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7조 5천억 원이라고 추산되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된 사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흔히 이 사회가 취업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해결책은 청년 일자리를 늘려라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될 때 청년 일자리는 인턴, 계약직과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로 청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취업 문제만이라도 해결될까요? 오히려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공정 담론이 유행입니다. 기회, 과정, 결과까지 무엇이 공정한 삶이고 평등한 사회인지 고민을 하지 않고 억울하면 너도 시험 치고 들어와라 는 식의 시험주의 수준의 공정이 유행입니다. 네가 실패한 건 네 책임이야. 왜 더 노력하지 않았어? 와 같이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탓을 하게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실업률,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최고로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5060 부모 세대보다 노력을 안 했을까요? 대학교 진학률이 낮을까요? 토익 점수, 영어 점수가 낮을까요? 자격증이 덜 할까요? 노력 혹은 공정이라는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이 대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면 3포 세대라고 하더니 집과 경력을 포함해서 5포 세대, 거기에 희망이나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해서 7포 세대, 거기에 건강과 외모를 더해서 9포 세대라고 했고 이제는 M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9가지, 10가지의 항목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에게 원인이자 또 결과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나 만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거나 만나지 않으니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광고했던 아파트 홍보 문구 기억나시나요? 이 광고 카피를 만든 아파트 시행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게끔 이 온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입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명시적으로 딱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학력, 학벌, 연봉 또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 등 누구나 달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회적 기준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과 잣대도 너무 획일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나의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고 격차를 벌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과 담론이 실천되는 사회이고 그것이 누구나 해야 하는 생활 양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생각했을 때 이제 투자 혹은 투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는 노동보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돈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 자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식 혹은 코인을 하게 됩니다. 대박을 노리지만 파산을 할 수도 있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과 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동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서식지가 나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많은 비율로 자신은 이미 비혼 비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는 것을 조금 선배 세대인 30, 40대를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아니라 조금만 나이 많은 여성을 봐도 이미 보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서울, 비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생률이라는 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페미니즘 리부트, 미투 운동 등 여성들이 주도한 여성운동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며 성차별,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성평등 사회에 대해서 말은 했으나 충분한 예산 정책 교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끝났다고 말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도 성평등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20대 여성의 자살률 상승이 충격적일 정도로 가팔라졌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 중에 20대 여성, 청년 자살률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 운동이나 교육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에게 무슨 성차별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억압, 폭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며 자살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는 사망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 평균 약 40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당 10.9명인데 한국은 23.5명으로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21년에 10대 10만 명당 7.1명이 자살했습니다. 이는 한 해 330명의 10대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꼴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저 공부가 하기 싫어서나 성적이 안 나오는 공부 못하는 애들
또는 공부 스트레스 받은 뭐 성적이 좋아도 스트레스 때문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경쟁, 장시간 학습, 특히 원하지 않는 학습이죠. 원하지 않는 일을 초장시간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 번아웃에 의한 자살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가 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자살률은 60대 노년층의 자살률을 제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60대 자살률의 2배가 넘는데도 말입니다. 한 해 자살하는 사람 중에 25%가, 즉 4분의 1이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나이입니다. 이 중 20대 자살률의 증가율이 5년간 43.9%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별로 나눠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더 심각하게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16.6명에서 19.3명으로 16.5%가 상승했습니다. 이 젊은 연령대의 자살률 증가는 이 해당 연령대의 전체 사망률까지 바꾸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의 사망률이 다 같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20대의 사망률만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중에서도 여성의 사망률이 11.1%나 늘어난 여파입니다. 20대 자살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1위였지만 이는 2위인 경제생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적일 정도로 극심한 경쟁이 되고 있는 취업,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번아웃, 또 다른 사람과 비교,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화, 빈곤, 절망, 그리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사회적 상황들이 희망 없음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등 이런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에 정신질환, 정신건강, 정신장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누구나 가지게 될 수 있는 질병이고 특히 한국 사회처럼 과도한 공부, 노동, 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과 장애라고 합니다. 초기에 빠르게 진단받고 빠르게 약을 먹으면 그리고 일상을 조금 조절할 수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너무 심해서 병원 방문조차 꺼려지게 합니다. 진단을 받지 못하니 약 복용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 복용률이 최하위입니다. 다른 정신질환과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즐거운 생각을 해봐 라고 하거나 약을 먹지 않고 의지력으로 이겨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이며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는 건 나쁜 게 아니며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정치,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인과 자본가에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해결의 책임까지 그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직접 이 사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차별과 억압을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과 자본가들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의 노력 부족, 성실한 부족, 자기관리 부족, 자존감 부족 등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정권들도 그렇게 행동했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정권은 이를 매우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권인 것입니다. 차별과 억압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 역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이를 용인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가 아니라 오롯이 가해자,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게 합니다. 가해자의 정신장애 또는 경제력, 패배감, 가족의 형태 등을 이용해서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비난을 가하는 사회 문화까지 있으면 그들에게 더 편합니다.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 청년, 노인 등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회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젠 구조적인 차별을 인지하고 직면하고 인정해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통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공부, 대학,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공부, 노후 자금 이 하나의 정답을 따라가야 하는 정답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딱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양육자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시험을 고시를 몇 번 보셨대요? 9번. 10년 공부를 하셨다. 왜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없느냐? 왜 그런 양육자가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은 왜 그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고민들 필요하고 이제는 어떤 양육자들 사이에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안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보편 복지를 시행하고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빈곤한 사람들과 싸우는 국가가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싸우는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노동 착취를 끝내고 존엄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국가가 돼야 합니다. 입지 중심의 교육, 아무리 야근을 시키고 위험한 노동을 시켜도 닥치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시장에 납품하는 그런 공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는 공교육과 시민교육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죽이고 외롭게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를 끝내고 인간 중심, 생명 중심, 서로 돌봄의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인류의 소멸을 막고 모든 세대의 자살을 줄이며 고립 청년, 고립 노인 모두의 고립과 고독을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